그 일본이 신라 본국왕한테 왜라는 글자가 고상하지 못하니까 불화하다, 우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을 바꿨다라고 알려집니다. 그것이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서에 나오는 첫 기록입니다. 그러면 670년 처음으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썼는데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언제 그것이 통용이 되게 되냐면요. 702년에 일본에서 백제의 배려로 견당사라는 걸 보냅니다. 견수사, 견당사를 보냅니다. 일본이.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죠. 당나라의 사신을 보냅니다. 이게 전부 다 견수사, 견당사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사학자도 연구를 해줘야 돼요. 견수사, 견당사가 백제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백제의 배로 갑니다. 신라의 협조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고구려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하나도 연구를 안 하죠. 네? 국사학자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이라고. 저 같은 사람 보고는 국뽕이라서는 많이 합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국뽕이라고. 너는 일본에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일본에서 좋은 말 안 하느냐? 너는 일본 돈이 먹고 사는데 왜 그러냐? 제가 일본 돈이 먹고 삽니까? 제가 일본 돈이 먹고 사요? 저는 일본에 갔어요. 일본 돈도 안 썼어요. 다 우리나라 돈 썼죠. 예? 그리고 제가 뭐 일본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예? 오히려 제가 일본에다 세금을 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빚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제가 상당히 돈 많은 돈 일본에 줬죠. 예? 제가 일본에 살면서 엄청난 돈 줬죠. 일본에다가.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보고 그래. 너 일본 돈이 먹고 사는 놈이라고 그래. 제가 일본 돈이 먹고 살아요. 아마 저거 치는 게 다 그래요. 그러면 670년 처음 썼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일본이라는 국어를 썼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일본이라는 국어를 쓰는가? 그것이 계기가 되는 게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663년이 여러분 잘 알 수 있지만 참 우리나라 비참한 날이죠.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다가 백제를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숙종시대에 북에다가 기원사를 써가지고 막 신라 욕을 하죠. 기원사를 보세요. 보이더면 신라 김춘추 김유신이 나쁜 놈이라고 막 씁니다. 저는 그 글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김춘추와 김유신이가 외국을 끌어다가 동족을 죽였다.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 기원사 한번 읽어보세요. 기원사. 숙종 때 북에자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는 그 글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663년에요. 백제 부흥운동이 나옵니다. 백제 부흥운동. 근데 백제 부흥운동을 위해서 일본의 제명천왕이라는 사람하고 천재천왕이라는 사람이 27,000명을 보내주는데요. 27,0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요. 27,000명을 보내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 배도 없고. 예? 그리고 27,000명을 보내게 되면요. 일본 나라가 비잖아요. 일본 나라가 27,000명 빼버리게 되면요. 일본 나라에 만약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를 뺏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7,000명이라는 걸 보내서 왜 제명천왕이 아들 천지천왕이 27,000명을 보내서 백제를 도와주는지 그것도 의심입니다만 저는 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부로 백제라는 국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오늘부로 백제라는 국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백제인들만 생각했느냐. 그게 아니죠. 27,000명이라는 구원군을 보낸 일본 외의 나라 대화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화조정도 그 정도 크죠. 그리고 대화조정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나 신라, 가야, 백제 사람들이 건너가서 아무데나 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무주공산입니다.
무주 공산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면은 그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백제 가인 데서 뭐 땅 없어 뭐 소용 받을 것이 거기 가면은 엄청난 비옥한 땅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면 그 나라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작은 나라 소국이라죠. 소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야의 사람들이 가 있으면 가야의 분국이라고 할 수 있고 신라의 사람들이 가서 신라의 분국이라고 할 수 있고 백제의 사람들이 가서는 백제의 분국이고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의 분국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전부 다 분국을 세우고 자기 고향인 모국의 협조를 받아서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대륙에 있는 가야나 백제 신라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세력을 팽창시키는데 안 도와줄 리가 없죠. 그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백제의 후원을 받는 신무 세력이 이끄는 사람들이 세력을 키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많은 소국들 가운데서도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백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백제라는 나라 이름이 없었다고 통탄하는 사람들은 백제인들만 아니라 구원군을 파괴했던 일본 대화조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모국 백제가 망한 것에 따른 대화조정의 비탄, 좌절감은 엄청나죠. 자기를 후원해주는 모국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좌절에 빠져있을 적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좌절에 빠진 국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 필요에 의한 것이 국호의 계명입니다. 국호의 계명이죠. 야, 이럴 때 왜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것도 아마 엄청난 일일 겁니다. 제가 29살 때 이름을 한번 바꾼 일이 있어요. 맨날 어디 가서 뭐 경찰한테 걸리고 맨날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야단이나 맞고 막 이러니까 이름이 나빠서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한번 바꾼 일이 있어요. 네? 그대로 이름 바꿨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써먹지도 못했지만 그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본에 있는 야마토 조정, 대화 조정입니다. 이 얘기는 좀 순서가 바뀝니다만 대화 조정의 천황은요, 신무부터 25대 개체 무예강까지는요, 이게 신라겐지 백제겐지를 잘 몰라요. 신라겐지 가야겐지. 신무부터 25대일 겁니다. 25대 개체 천황까지 있는데요. 무예강까지 있는데, 무예 천황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야겐지, 신라겐지를 잘 몰라요. 대개 가야겐이나 신라겐지를 보죠. 그런데 25대 개체 천황부터는 이게 백제라는 게 확실해요. 백제라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명치 제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요? 일본 천황은 만세 일계라고 그랬어요. 천황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백제계 25대 개체 천황부터 현재 천황까지 한 번 명치 시대가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명치 천황부터 지금까지 천황이 안 바뀌었으니까 일본 천황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백제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명치 제국의 헌법이 보장을 했어요. 헌법이. 일본의 천황 한 번도 바뀐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명치 천황, 명치 제국 헌법 1조예요. 그렇다면은 일본의 천황은 처음에는 신라계나 가야계가 하다가 25대부터는 백제가 이어받아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의 천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 보게 되면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감남을리는 안 나옵니다. 적어도 시장 이상 정도 나옵니다. 시장 이상 정도 사람들이 나와요.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장군, 이런 사람들만 나오지, 그 밑에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럼 일반 백성들이 나오겠어요? 이런 백성들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줄같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천신의 자손이다. 나는 천신의 자손이다. 천신의 자손이 누굽니까? 전부 천황의 선제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천황의 선제를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서기에 나오는 호족들은 99.9%가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 가야 사람들이에요. 그게 0.01%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왔다가 신라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 백제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 백제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일본서기에 나오는 사람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천황이 100%가 조선계. 거기 나오는 신하들 100%, 99.9%가 조선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백제가 멸망해서 그렇게 한탄합니다. 한탄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백제계 천황이나 백제계 신하들이 자, 이제는 우리 모국이 없어졌으니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일본 독자적인 천황을 만든다. 천황을 만들어요. 천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군조선의 사상이라. 천황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제나 신라도 그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나 영어 잘하니까 대통령 할 거야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알건데요. 일본에서 제가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많이 살아서 일본말 잘하는 놈 치고 공부 잘하는 한 놈도 없어요. 연구 시간에 연구 안 하고 저녁에 공부 안 하고 어디 아르바이트 가거나 아르바이트는 건 미안합니다만 아르바이트 하거나 어디 친구 따라서 술집 가거나 이런 사람들 연구실에 안 붙어 있고 어디 나가서 일본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돈벌이 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일본말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하는 사람 측이에요. 일본말 빠삭하게 하는 사람은 공부 하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언코 얘기해요. 내가 우리나라 어느 대학 교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대학 일문과 교수 그 사람 공부 어느 정도 제가 다 압니다. 뭐 일본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 일본말 다 원어민 쓰면 일본말 해야 잘해요. 그만큼도 또 그만큼은 못해요. 그만큼. 근데 뭐 영어 잘한다고 뭐 나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잘한다고 뭐 하버드 대학 갔다 왔어 뭐 최고야 뭐 동국대 갔다 온 최고입니까? 저는 뭐 제가 아는 일문과 교수 중에 하버드 대학, 북경대학, 동경대학에 공부한 사람, 일본은 스쿠바다에 공부한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 공부 하나도 못해요. 학벌로 빨아요.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북경대학에 공부했고 일본 스쿠바다에 6개국을 간다. 일본말 못해요. 그 사람.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일본말 못한 게 아니라 진짜 일본말 못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근무했었는데요. 일본말 못해요. 학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말 못해도 학문이 없는데 일본말 잘하는 사람이 무슨 학문이 있겠어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영어 잘한다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 사람이요. 맨날 아르바이트 그러고 다녔겠죠. 이해 옆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문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백제 사람 아니면 신라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영어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공부하셨죠. 저도 영어 상당히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어 공부하느라고 영어 한 3, 40년 했었던 인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못 써요. 1월부터 12월까지도 구별을 못해 영어로. 그리고 요즘은 그 일본말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책은 읽는데 회화가 안 들려요. 그런데 일본 영어 미국 가서 몇 년 공부하고 오다 온 사람들 무슨 와가지고 한국 와서 열심히 술 먹고
름싸름 달리고 그런 사람들 무슨 그 공부가 영어를 잘하겠어요. 그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 막 웃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하사상을 알 수 있는 사람, 이 백제라는 나라는 천하사상을 경험해본 나라입니다. 678년이나 존재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산동반도 이쪽으로 가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패권을 다룬 나라고, 고구려와 패권을 다룬 나라고, 신라와 패권을 다룬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제 사람들은 천하관에서 엄청 빠삭해요. 그 다음에 한문도 능합니다. 그 한문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서기나 고사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서기를 보게 되면요, 중국의 사설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영어 회화 다룬다고 해가지고 뭐 책 씁니까? 영어 회화 다룬다고 일본만 회화 다룬 일본 책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일본의 상류사에 접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백제의 천하사상, 고구려의 천하사상, 고구려의 천하사상, 신라의 천하사상이 전부 고도선의 천하사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살려서 일본이 천하의 중심국이라는 천하사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백제 유민들이랄지 일본의 천하는 이미 모국은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 백제를 이상향으로 보기보다는, 백제를 천하의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자기들이 사는 대팔도국, 이 나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백제 사람들도 뭡니까? 자기들이 옛날에는 속국, 후국이었던 대팔주국을 본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았던 고향을 속국에 위치시키죠. 그런 철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래의 철학을 확 바꿉니다. 전도시키면 같이 전도를 시켜요. 백제가 조공을 받는 본국이었는데, 모국이었는데, 조공을 하던 대팔주국을, 조공국을 본국으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대팔도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사상을 만들죠. 그것을 만들고 그 사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고사기이고 일본서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백제의 천하사상. 천하의 중심을 원래 속국, 후국, 중국이었던 대팔주국을 본국으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천하의 중심국으로. 그리고 나서 국호를 바꿉니다. 그래 663년 몇 월인가 오네요. 10월인가 12월인가 12월 이후에 이 침체에 빠진 모국 백제가 망한 이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국호를 바꾸자. 어차피 외라는 나라는 국호가 고상하지 못한데 국호를 바꾸자. 그러면서 국호를 바꿀 적에, 여러분 클럽 이름 지을 적에 많이 클럽들 있지 않습니까? 클럽 이럴 적에 많이들 여러 가지 이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산악부를 만들었는데요. 산악부 이름을 갖다 여러 사람 이름 짜가지고 오름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오른다 해서 오름이라고. 그때 나중에 제주도 가봤더니 제주에 오름이라는 산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고를 적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마토 조정도 이름을 바꿀 적에 뭘로 할 것인가를,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사달, 조선, 중국에서 그 한문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것을 큰 나무가 있는 곳, 큰 들판이 있는 곳, 호수가 있는 곳, 강이 있는 곳, 이렇게 해다가 산동쯤에 있는 바다가 있는 곳,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조선 대륙, 이것이 일본이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일본이라는 것이 백제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백제의 별명이라는 거죠. 근데 백제의 별명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 의자왕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식진이라는 사람. 의자왕을 지키라는 백제의 장군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자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당이 나까지 쳐들어오니까 의자왕을 잡아다가 받쳐요. 포로로. 예식진입니다. 우리나라 기록이 나오는 매운노 제일 처음이에요. 신라에서는 매운노가 알지 모르겠지만 백제에서 보게 되면 매운노죠.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왕을 잡아서 바친 공으로 엄청나게 출세를 합니다. 일신의 영란을 누리죠. 나중에 웅진 도독부에 파견돼서 영란을 누리죠. 그러다가 죽어요. 죽은데 그 사람 묘지에 일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묘지를 저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전모질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일본이 무슨 나라인가를 볼 적에 일본은 백제다라는 것이 결론이 지어졌어요.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외라는 나라는 한자의 의미가 좋지 않은 나라 국호를 백제의 별명, 이명, 표로인 백제로 개명하게 됩니다. 언제? 663년 12월 이후부터 670년 12월 사이 7년 사이에 그러면서 670년에 해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라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02년에 견당사로 간 사람이 당나라의 측천무라고 있습니다. 측천무가 상당히 이쁘더군요. 저 그 드라마를 봤는데 상당히 이쁘고 상당히 그 여러 남자들 좋은 일을 많이 시키더구만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아주고 남편을 남편 이름이 성렬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보로 만들어놓고 지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름도 주라고 바꿔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해 뜨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국호를 일본 바꿉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외자라는 것이 고상을 집어서 일본 바꿉니다. 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702년에 측천무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승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4년부터 그 전당사가 돌아와서 비로소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신당서에도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빼먹었어요. 네. 한번 보세요. 네모 쳐놓고요. 신당서 써놓고 그 한자를 써놨는데요. 한자 그 악자는 읽을 수 있을 줄 아시죠? 악자하고 명자는 읽을 줄 아시겠죠? 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못 읽을 때 많아서 그래요. 악이명이라고 있죠. 악이명. 몇 페이지인가요? 1페이지. 1페이지 맨 밑에. 악이명 찾으셨어요? 밑에서 5번째 줄인데. 네. 악이명. 그러니까 고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자는 못해서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해 뜨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바꾼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 칠판 넣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은이라고 씁니다. 하나라는 게 있죠. 하은주. 이렇게 하나라. 하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외자라는 게 뜻이 나쁘다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럼 하음을 뭡니까? 하음이라는 것은 중국어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어 언어와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어 언어와 문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습득했다. 하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외자가 나쁘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하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한문을 한자를 배우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 한자 언제 들어갑니까? 이거 그 상시로들 많이 알죠? 예? 상시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저 뭐 왕인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왕인이라는 사람이 아디끼라는 사람이 말을 처음으로 전해줍니다. 284년인가 그럴 거예요. 말 두 마리를 처음 가르쳐줘요. 처음 전해줍니다. 말 두 마리. 그게 일본 말의 처음이에요. 284년에. 284년에 말 두 마리가 처음에 일본에 가는 게. 예? 그런 나라가 200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그런 나라가 200년에 신라와 백제를 쳐서 속국을 만들었대요. 말 두 마리 갖다 오면서 그 인덕천왕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네 나라에 너보다 똑똑한 사람 없냐? 그랬더니 참 아직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그 사람은 좋은 대학 교수 아니야. 좋은 대학 교수였나? 좋은 교수였나? 저 말고 왕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이 한자를 같이 전해주지 않습니까? 일본 서기는 안 나오는데 고사기에는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서 많이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르쳐 문자를 전해주는데 그리고 그 뒤로는 문자를 취급하는 것은 왕인과 아디키 집안만 취급합니다. 왕인과 아디키 집안만 취급.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어 공부해봤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배웠다고 영어 잘 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자 한문을 능수능란을 이해하고 책까지 쓰고 일본의 초간화 천하사상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특히 문자를 장악하고 있는 문서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는 고글 사람들도 그거 안 돼요. 신라 사람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백제에 건너간 사람들이 전문직이에요. 전담원입니다. 전담. 그러니까 허더라도 신라나 고구려 사람도 가서 허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정권에서 전라도 사람 안 쓰잖아요. 뭐 승진도 싹 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바보는 본 적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저도 고치라고 해서 안 고쳤습니다만은. 예? 저도 막 고치라고 그래요. 뭐 시간 강사를 한번 가는데요. 처음에 와서 어느 대학에 시간 강사를 가는데 본 적이 전혀 없더니 고쳐. 그러더라고. 그럼 나 안 할래. 안 할래. 20세기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하물며 7, 8세기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전문직에 독점한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다른 호들이 그걸 점령을 못해요. 백제가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장악하는 거죠. 예? 하물며 20세기에서 인사 문제에서 지역을 따지고 그러는데 7, 8세기에 그런 나라에서 문자를 다루는 그런 큰 기술을 백제가 아니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백제가 신라에서 온 사람, 고구려 온 사람들도 문자를 이해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전혀 간섭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천하사상이라는 것을 만드는 학자들은 전부 다 백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호를 외라는 국호를 바꿀 적에 백제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가요. 제가 이거 보죠. 유튜브 보다 들었는데 참 요즘 유튜브가 좋은 게 많더구만요. 유튜브가 좋은 게 많아요.
대학교 교수고 이제 박사라는 개념을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사라는 그 개념이요.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뭐 자기가 한국어는 조금 그 아주 좁은 부분만 알고 있죠. 그것도 아는 게 아니라 논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논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그게 박사예요. 그런데 엉터리 박사들은 논문을 찾을지도 모르고 책도 골지도 몰라요. 박사가 되고 나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부경이라는 걸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요.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천부경이라는 게 막 엄청 많더구만요. 네? 유튜브 들어가 봐야 뭐 천부경 쫙 나오고 뭐 일본 서기하면 쫙 나오고 도대체 어디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제 박사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천만이 들어보면 아 이거 뭐. 예? 그래서 딱 들어서 천부경을 제가 압니다. 이제 천부경을 한 1년 했더니 제가 천부경 제난도 해석이 돼요. 예? 천부경 81자를 외우느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도 헬스장에 가가지고 찜해서 외워야죠. 일시무시 막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일정무정일까지 매일같이 외워요. 외우다 보니까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다 보니까요. 남서울대학에 시간 강사를 나간다는 강준식이라는 사람이 그 한자 강의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좋은 강의를 많이 해요. 그 사람 공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찾아가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좋아하는 선생 하나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든. 그 사람 논문을 읽지 가서 만나지 말아라. 만나면 실망한다. 만나면 시간합이야. 그래서 만나고 싶은 생각도 관두고 그 사람 그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유튜브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백제가 일본이 백제의 배로였다. 것이 나오는데 그 원조의 어머니 소선호가 홀본 사람이에요. 홀본 사람인데 홀본을 갖다 광개토상 비밀을 보면 조본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홀본과 조본이 같아요. 그런데 한자를 설명한 설문해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홀자와 홀자를 해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본이 돼요. 해는 태양이니까 해가 일이니까 그냥 홀본 이것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제에서는 백제 시조 어머니인 소선호가 홀본 출신, 졸본 출신, 즉 일본 출신이기 때문에 백제의 별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홀본, 소선호 원조 어머니의 출신지인 홀본, 졸본의 별명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백제의 천황이 통치하는 외라는 나라가 국호를 바꿀 적에 일본으로 바꿀 수 있는, 일본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할 적에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는 그 만렙집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만렙집이 우리나라가 향가하고 비슷하다고 들어갔더니 진짜 어렵기만 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만렙집을 제가 박사와서 3년 동안 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해계모노가타라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해계모노가타라고 이제 군인들이 막 그 천군 백군이 막 지휘고 살리고 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고사기 일본 서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고사기 일본 서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사기 일본 서기를 아는 일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냥. 고사기 일본 사람은 다 아는 어려운 책
아까 몰라 나 그런 정도예요. 고사 일본.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고사 일본 서기 위해서 우리나라 차이나 속국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어떤 책을 한번 봤더니요, 고사기와 일본 서기는 딱 이 말 나와요. 관념의 기록이다. 그러고 말이에요. 고사기와 일본 서기는 관념의 기록이다. 사실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눈이 번쩍 띄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책을 사서 그 사람 논문을 사서 막 읽어댔죠. 그게 동국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찾아서 나 논문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큰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다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어느 날 유튜브를 들으면서 금강변을 산보던 노인 양반이 이덕일이가 주진우와 얘기하는데서 조선 노래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10분도 안 되나? 한 5분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게 12월 말쯤 될 거예요. 1월 1일부터 일본서기를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게 두 번째. 일본서 연구하다가 신용화 씨 책을 봤잖아요. 신용화 씨 조선사회상 책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 책 세 권은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자, 뭐 얘기가 거의 끝났으면 이제 일본서기로 들어갈 건데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저기 보면 그 개체 천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개체 천황 같은 경우는 개체 천황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예, 동성왕, 문명왕 그리고 개체 천황이 전부 형제로 기술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간으로 기술될 수도 있는데 곤지왕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곤지왕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동성왕하고 예. 문명왕이 예. 곤지의 자손으로 그건 이제 다음에 나와요. 예.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일본서기를 읽기 위해 하는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서기를 읽기 전에 가장 큰 조건 하나는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보게 되면 일본의 애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상파부라고 그러는데 애감이 나온 남이오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얘기하고 김석형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기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도 김석형 씨 따라서 북한 학자인데 그 책을 내긴 냈는데 그 사람은 김석형보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애감이와 김석형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신화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단군 신화나 일본 신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강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천강 또는 강세, 강하라고 얘기죠. 강세라고도 하고 천강이라고도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래서 천강, 강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강과 강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아니고, 단군 신화를 알아도, 단군 신화를 읽든 고구려 신화를 읽든 가야 신화를 읽든 그건 꼭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일본 학자가 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주공산인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는 그야말로 난장이들, 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인들이 살고 원시적인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 160, 170 된 사람들이 창칼을 들고 건너가면은, 거울을 들고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 말 붙일 것도 없어요. 멀리서부터 벌벌 떱니다. 우선 체격적으로, 그 다음에 무기로,
일본 서기 같은 것도 보게 되면요. 몽둥이로 싸웁니다. 예, 천황군들이 몽둥이로 싸워요. 박달나무로 싸워요. 그런데 6세기, 7세기에도 몽둥이로 싸우는데 2세기, 3세기, 1세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60, 170 되는 사람들이 철모를 쓰고 창칼을 들고 거울, 동거울을 들고 가 보세요. 놀래죠. 놀래. 예? 우리나라 제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운동장, 지금 동대문에 있었는데요. 야구장 나이탈 시설을 하는데요. 일본인 정기실자 한 사람 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 200명 내지 300명분을 받는다는 뉴스를 봤어요. 동대문 운동, 그때 지금 없어졌죠. 동대문 운동장. 그 아시는 분들은 뭐 몇 살 안 계시겠지만 지금 동대문 그쪽에는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어요. 잠실운동이 생기기 전에. 거기 나이트 시설을 하는데 일본의 정기실자 한 사람이 우리 노동자 200명, 300명분을 받는다는 이거 통탈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대학 1학년 그 소리, 그걸 듣고 그냥 통탄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걔들은 그 의식이 없대요. 그 무식자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나라 텔레비 방송 생겼을 적에 무대 조명을 일본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대 조명이 안 돼, 텔레비 방송이. 그래서 일본 무대 조명하는 데 와서 일본 무대 조명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조명가들이 너무나 막 하대하고 온다고 제가 그 어디 잡지 같은 거 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일본 건너갔을 때 청강 뜻이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많이 건너갑니다. 하여튼 청강 건너가는. 그런데 뭐냐, 가야 신라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수평적 이동 아닙니까? 수평적인 이동을 갖다가 수직적인 이동으로 바꿔요. 수직적인 이동을 갖다 도해라고 합니다. 도해, 바다를 걷는다. 그것을 갖다가 천강, 하늘에서 내려온 것, 위에서 아래는 수직적인 이동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고사기 일본석이 만드는 가장 큰 기법이에요. 도해인들이, 신라인들이, 가야인들이 바다를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라와 가야인들이 바다를 건너왔다를 천신과 천소원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이 천소원의 천강, 천신의 강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일본 신화에 하늘에서 다스리던 신들이 저희가 살만하구나, 저희가 살만하구나, 내 아들한테 살해야 되겠다고 내려보는 것이 천강입니다. 그게 일본 신화예요. 그건 당군 신화와 똑같지 않습니까? 당군 신화도 황혼이 아버지 나 저 태백산 밑에 내려가 살고 싶어요. 천하에 내려가 살고 싶어요. 네. 그때까지 환희는 천하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환희는 천하가 있는 걸 몰랐어요. 천하를 제일 처음 발견한 건 환웅이라는 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환인도 보더니 네 말대로 살만하구나 하고 내려보내잖아요. 이것이 강세입니다. 강세. 그걸 광개토양 비문에서는 불안강세라고 해야 됩니다. 알아서 깨고 강세. 광개토양 비문에 그렇게 나가요. 일본 쓰기는 천강이라고 그러는데 광개토양 비문은 강세라고 해요. 강세.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신화에서 천황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신라나 백제에서 가야에서 바다를 건너왔다. 이 얘기를 백제인들이 일본 중심의 천하사를 만들 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백제인들이 고조선의 혈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홍삼 문화에 대해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항공대학에 있는 우시라 선생 같아요. 저도 우시라 선생의 강의를 많이 듣고 우시라 선생의 책을 많이 사서 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원숙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군조선 같은 걸 얘기하는 국뽕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요즘은 상당히 그쪽으로 그 사람도 국뽕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 사람이 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당무시라는 의미에서 어디선가 왔다고 그래요. 어디선가 보는데 한님이 되어왔다. 당무시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홍산 문화가 한강 문화에 있는 북이 살던 이남에 살던 한강변, 금강변에 살면서 벼농사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인고 가밀으니까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BC 7세기, 8세기부터 북으로 가서 산 것이 살면서 문화를 일으킨 것이 홍산 문화라는 게 신용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 받으려면 될 텐데 우시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용화 선생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찌 우시라 선생님이 선생님 학설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화 선생은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데 수도꼭지 같아요. 머리가 막 끈기 이상해요. 이 문제 틀면 이 문제가 싸싸싸, 이 수도 싸싸싸. 뭐든지 보면 그냥 연대까지 쫙쫙쫙 외웁니다. 글쎄, 그 사람이 그 북이 빙하기 얘기를 안 하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신용화 선생님은 절대 남을 욕을 안 해요. 난 그의 대학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막 남 욕을 많이 하는데 그냥 말은 욕을 안 해요. 근데 우시라 선생님이 요즘 그 당군 신화를 조금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 이거. 곰족과 호랑이족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좀 공부를 더 좀 원석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석이. 곰족과 호랑이를 얘기했는데 곰족과 호랑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냥 뭐 신여 선생님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홍삼 문화인데 그 여신상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우시라 선생님 말은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수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우수한 민족이 어딥니까?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금강이나 한강에서 농경문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북으로 이동을 한 사람이다. 이게 한족이다. 새를 토템으로 여기던 한족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 제가 숨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넷째 장을 한번 보시죠. 셋째 장. 넷째 장인가? 넷째 장. 셋째 장 맨 밑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배워야 돼요. 제가 이 신화를요. 작년에 알았어요. 그전에 분명히 신용화 선생을 몇 년 읽었는데 그때가 건설을 보다가 작년에 고령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필성을 느끼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이. 이 고령의 대가에 이런 신화가 있더구만, 이게 최치원이 쓴 건데요. 한번 각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어려운 한자는 몰라도 돼요. 대가만 쓰지 않아요. 여기 가야 시도가 이진아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진아시가 가야 지방의 여자와 같이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죠. 이진아시. 이진아시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자나기, 이진아시, 이자나기 어떻게 다릅니까? 이진아시를
그냥 읽으면 이자나시가 있지 않겠어요? 이자나시라고 있지 않겠어요? 이진아시, 이자나시 이렇게 있겠죠. 일본 사람들은요, 뭡니까 그거? 인덕철학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자 중에 시오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대구도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제가 일본 사람들은 의미 비슷하면 갖다가 이름 붙여버려요. 대구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이름 붙여버려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도 일본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갖다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 그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자나시와 이자나기 다릅니까? 이자나시, 이자나기 일본말로 한자로 쓰지 않겠어요? 이자나시가 대가의 시조인데요. 일본에서 대팔도국을 만든 신이 이자나기입니다. 이자나기 남매가 처음으로 성교를 해서 섬 8개를 낳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나기는 이자나시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자나기라는 사람이 일본 대팔도국을 만들어서 일본 열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자나시 가야 만든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팔도국이라는 것은 가야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자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대팔주국이라고 그러는데, 대팔주국은 이자나기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이자나기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만드는 자연 그 상태예요. 자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너도 잘났다 나도 잘났다 사람과 동물의 우열의 차도 없고 식물과 동물의 차이도 없고 식물들도 말을 하고 대들고 이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질서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 나라의 질서를 잡은 사람이 소잔오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하늘에서 신라 소시모로 내려옵니다. 신라 소시모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거기서 진흙으로 배를 만들어 타고 그것을 타고 지금의 도토리 근방, 시마네 근방, 추르르로 갑니다. 그 사람의 후손에 대국주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 시인이 그 질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영토를 만든 사람도 가야게 사람이고 질서를 잡은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이고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이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본서기를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에 관한 기록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조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위서라고 그러죠. 전부 위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사학을 개설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여기 고려대학 나온 사람 계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그 국사과 선생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유리한 적은 전부 다 위서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좋은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대학사에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실력이 넘지 못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제가 충남대에 있을 적에 국사과 선생님들, 국문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백제의 속국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여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칠지도라는 것이고 하나는 동거울인데요. 동경인데요. 여기에 글이 써 있어요. 이 글 해석하게 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속국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럼 여기 한두 자가 안 보이는 이상한 걸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요. 일본이 천황은 백제에 있어라는 소리를 했고 일본과 백제는 친하다는 등 일부의 역사, 일부는 우리나라 역사라는 등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일본은 전부가 다 우리 거예요. 일본 소리가 고사리 오면 그럼 이런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까지 나와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 속국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일본이 아니면 죽는 것 같이 얘기하는.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호사카 선생한테 전화 받아서 호사카 선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뉴라이트 퇴치운동인가 뭔가 거기 들어달라고 해서 저는 고사기와 일본서기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참가했습니다만 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뭐 민주당인가 어디로 오라고 그러는데 어제 오고 오늘 오고 저는 그 못 온다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세종시 살거든요. 어제 올라오고 오늘 또 올라가요. 어제는 못 합니다. 뉴라이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개뿔도 모르, 개뿔이란 말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 쓰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를 폄훼하고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안과에 갔더니 그 기다려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김태호라는 사람이 나와서 윤석열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야 저도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김태호는 일본 세계가 뭔지 몰라요. 네?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뉴라이트 운동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뉴라이트 좀 해볼 생각입니다. 뭐 일본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칠지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한 2, 3분밖에 안 남은. 칠지도 보세요.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대낮에 무수히 달려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그게 만들었다는 거 이건 제철기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칠지도 만들 시대에 제철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제철기술. 이 칼은 온갖 적병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이 칼 가지고 몽둥이가 싸운다니까요. 제가 일본에서 있다가 하도 생각 박달나무로 만든 무기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 신라 고구려는 그런 일 없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후왕이라 나왔어. 후왕. 그 위로 둘째 줄을 보세요. 위로 둘째 줄. 그 네모가 있는 그 앞에 왕자 앞에 숫자 있죠. 왕자 앞에 그 네 개의 네모가 있고 앞에 왕자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후왕한테 준 거예요, 백제가. 그런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얘기 안 하고 복잡하게 단순한 거 복잡하게 뵙고 와가지고 이러니까 동경대학의 일본서기 팀이 나한테 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백제 후왕이라고 말 못하거든요. 저는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칠지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백제가 일본한테 조공을 받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명언을 한번 얘기를 하죠. 제가 명언을 전체적으로 통하지 않은 부분은 부분이 아니에요.
부분만 가지고 사실로 봐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통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에요. 부분만 가지고 사실 따서는 안 돼요. 일본성이나 고사회가 왜 편찬이 되었는가를 알고 보게 되면요. 거짓말, 관념으로 백제가 일본의 석국이라는 그 관념, 허구를 근거로 만드는 책이에요, 일본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사실로 보면 안 되죠. 이 칠지도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요. 우리가 일본한테 조공했다.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김태호 같은 놈들 아니에요. 뉴라이트 놈들. 우리나라 국가과 선생들, 국문과 선생들. 그 밑에 것도 하나 보시죠. 거울. 이건 좀 구체적이에요. 백제왕 및 귀수세자는 성음으로 외왕을 위하여 이거 잘못 썼네. 이에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그렇죠. 백제왕이 일본은 동생한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 개태천왕이 그 밑에 사람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서기를 보게 되면요. 개태천왕의 아들이 삼불이에요. 그 맨 뒤에 나온 흠명천왕도 개태천왕의 후예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백제왕의 조카예요, 이게. 그런데 그 위에 인나 일본국에 제일 많이 나와요. 흠명천왕에. 그게 막 백제가 막 그냥 불상도 갖다 주고 불교도 전해주고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한결같이 백제가 상소했다, 상표했다, 적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백제가 외한테 적응을 했다. 백제가 일본의 석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본어를 잘 몰라요. 일본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몰라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1페이지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그 일본서 연구가요 책이 나왔는데 문정창 씨하고 은성구하고 전용신하고 연민수가 나와 있는데요. 은성구 씨 책은 뭐 볼 거 없고 전용시 책 것은 뭐 한국어 간전하다 볼만하고 연민수, 김은수, 이근우, 이정효운 뭐 이 사람들 만든 거 아주 나쁜 책이에요. 이거 동국학사에 만든 책 아주 나쁜 책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들 같은데 일본에서 박사 받고 온 놈들 같은데 아주 일본말도 못하고 일본 서기도 모르고 그냥 일본 책 갖다 번역을 했는데 거기다 한술 뒀어요. 그냥 김태호 같아. 일본이 상국이야. 나 이 책 보다가 미친 줄 알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멍텅구리들이에요. 내가 연민수는 알아요. 이거 동국대학교 나오는 구주대학 공부이고. 아주 나. 근데 이제 문정창 씨라는 사람은요, 일정 시대에 군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일파죠. 근데 해방된 뒤에 반성을 하고 자백을 와서 우리나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책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 문정창 씨. 이 사람 책은 괜찮아요. 그리고 더 좋은 책은 제가 내년에 내는 일본서의 주석. 제가 내는 책이 아마 제일 좋은 책일 겁니다. 내년에 나오고 한 권 사서 보세요. 자, 질문을 안 받고 마치겠습니다.